보통 이런 사람 빌런이야. 그쵸, 근데 맞아. 그런 모임이나 학회건 뭐가 됐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B에서도 이렇게 계속 자기 할 말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참지 못하고. 그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를테면 그녀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곱창집을 운영한다는 것과 직접 지역 도서관에 건의해 독서 모임을 개설할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남들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자의식으로 삶을 지탱해 왔다는 것. 내가 도망친 게 맞다. 왜냐면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뭐라도 될까봐. 아우 내가 그 얘기 거기서 진짜 화가 하려고 나니까. 했어. 나 이거 진짜 미칠 것 뭐라도 같거든. 될까봐. 내가 여기서 내가 반전이 있었거든. 이거 무서운 거거든. 이거 내가 얘 마음 알아버렸고 이거 이대로 방치하다가 우리 정말 친구 이상의 그 무언가가 돼버린다라고 자기가 느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살다 보니 알겠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결혼한 건요, 가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겁이 났던 거예요. 이러다 우리가 뭐라도 될까봐. 나를 향한 순영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원한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그런 건 잘못됐고 비참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 애는 마지막까지 용기를 냈는데 나는 참 바보 같죠. 그땐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이었을 것 같아. 순영이랑 함께 어떤 삶을 꾸려나간다?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설레도 없고 일단. 와 그러니까 이 사람 하고 다시 읽었잖아.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을 절친이라고 불러도 되고 사실 첫사랑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선곡의 구원자야. 사실 순영은 여유로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부연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는데 순영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안정적인 집을 포기하고 부연을 선택을 한 거였는데 부연이 이제 그 삶을 배반한 거 그리고 그게 좀 더 그래서 순영한테 좀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둘의 어떤 약속과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많았겠어. 우리 여기서 잘 버텨서 돈 벌어서. 두 사람의 서사가 너무 궁금해서 구경하고 싶었는데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 불필요한 시선이 남아있는 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어떤 확신 때문이었다. 그 앞도 좋다. 그때 안부현 씨는 테이블에 앞 이마를 맞댄 채 깜빡 잠들어 있었는데 보기보다 많이 취한 모양인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제는 도리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이 문장 너무 좋아.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몇십 년간의 세월 두 사람이 어떤 했어야 하는 대화가 있고 물론 그때는 아무리 시간을 줬어도 못했겠지. 서로 마음에 있는 말들을. 근데 그 세월을 다 지나와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어떤 서막 같은 장면이잖아. 지금 아직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얘가 또 배우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표현이 너무 좋아. 내게 주어진 유일한 진로는 퇴장이었다. 나는 이렇게 썼어 사실. 순영이 정말 찾아왔는지 그렇게 믿고 싶은 나의 환상이었는지가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게 된다.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잘 없는 어떤 중년 여성 곱창집 사장님의 인생을 알아버린 거야. 그리고 사랑을 그 사람이 못다 이룬 사람. 이거 이뤘다 해야 되나? 사람은 원래 못 이루는 거야. 모르겠네. 나도 용기를 내고 싶어 같은 느낌이 진짜 들었거든. 여기 끝날 때. 왜냐면 내가 이제 이 둘의 그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눈부신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에 언제나 그렇듯 내일이 오늘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라이프 고우즈 온이라는 어떤 그 살아나가 보겠다라는 어떤 그것까지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단편 사실 이거 더 길게 썼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 다음 거는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적이 네, 이거는 절적상 때 한 번 다뤘기 때문에 지소 의견만 듣고 스킵할게요. 어땠는지. 네. 나는 일단은 이 소설집 중에서 이 표제작이 제일 좋았고. 아 진짜? 이게 왜 표제작이 됐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었어. 네, 왜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아마 모두가 다 이 장면을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나 홀로 데이트 재현하는 그치 그 장면. 나도 그거에 대해서 썼어. 결국 인주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 그날 이 사람이 만난 건 언제라도 연락해 만날 수 있는 윤범 씨가 아니라 이제 더는 만날 수 없는 윤범 씨가 아닐까. 이 사람은 윤범 씨에 대한 마음을 처분하거나 무효화하지 않고 끝내 간직해 보려는 게 아닐까. 잠깐만요. 주호 씨 말이 진짜였네요. 윤범 씨 죽어도 죽어도 모를 거라고요. 거라고요. 아, 나 진짜 여기서 진짜 너무 마음이
와장창 해버렸어. 윤범이는 에? 우리 사랑하는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난 이거 사실 읽으면서 죽었다 깨나도 윤범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 윤범이를 넘을 수 없어. 왜냐? 얘가 이제 그 재현하는 방식은 이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실체가 없어. 이제 이런 윤범이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대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대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거잖아. 거야. 약간 첫사랑을 절대 못 이긴다. 약간 이런 맞아, 말이 맞아. 있잖아. 이게 그 사람만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장소, 시간, 코스. 야, 근데 얘 없이 같이 그때 있었던 거를 한번 쭉 리와인드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얘가 쓴 책을 또 읽었대잖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 그때의 나, 그때의 자기 자신, 어떤 음. 한창 꿈꾸던 시절의 그 시절에 대한 엄청난 향수와 모든 게 총체적으로 보인 거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고 그런 상대를 얘가 사랑하고 있다면 자기가 졌다. 절대 못하는 거야. 근데도 뭔가 근데도 둘이 또 계속 사랑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에 어떤 갈등을 낳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토대 위에 그건 하나의 지층이야. 그냥 그 위에 또 많은 것들이 맞아. 쌓였고 지금 밟고 있는 땅, 지금 얘네가 건설해둔 사랑은 그 훨씬 위에 있어요. 네. 표면 근데 이거를 마주했을 때 얘가 느꼈을 그 무력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 우리가 무슨 맞아. 짓을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 벽이 있구나. 그런 거. 윤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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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대기 같은 단편 영화 같은 이런 다큐 영화 있었을 것 같지 않아? 뭔가? 광호 씨, 11년 전 우리의 내기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겼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합니다. 당신은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이겼어요. 왜냐하면 당신 앞에서 절대로 이쪽 얘기는 쓰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제가 이제는 이쪽 얘기가 아닌 건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당신이 이겼기에 다행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혹스러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당신을 자주 떠올리면서요. 광호 씨를 일부러 바라보지 않는 방식으로 바라보곤 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쪽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자꾸만 나의 위치와 한계를 자각하게 만드는 광호 씨의 용기를 경계하면서도 선망했던 게 아닐까 싶다. 이건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담는 거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 대한 약간 선망과 그런 질투 같은 걸로도 읽혀서 나도 이 문장이 진짜 내가 가지 못한 길을 사랑하는, 의심 없이 걷는 그런 사람. 끝까지 정말 밀어붙이는 사람. 그래서 윤광호 씨 너무 멋있게 나와. 난 최근에 내가 진짜 규빈이 보면서 이 생각 많이 했거든. 뭔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타인한테 질투를 느껴본 적이 없어.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누군가를 질투한다? 부럽다 이 생각을 잘 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30살이 되고서야 처음으로 와 진짜 이 감정이 뭐지? 아 이게 질투구나. 저렇게까지 의심 없이 그 낙관하면서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만 나는 어떤 그 시절이 좀 그 낙관의 그 비율이 조금 희미해진 새로운 챕터로 들어서 느낌이라면 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유지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너무 부럽다. 그래서 나 엄청 뭔가 질투를 느꼈어요. 어떤 모든 혼란과 갈등과 고민과 좀 평화에 도달한 사람? 그 모든 것들과 잘 합의를 받고 먼저, 물론 이 주인공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만 먼저 어떤 그 전쟁을 벌여서 자신의 삶과 화해를 본 그 사람을 젊은 날 보면서 되게 알게 모르게 어떤 이 사람의 기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호 씨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어머니 신기영 씨에 따르면 광호 씨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 많아 알다. 108쪽인데 밑줄 끈 문장은 109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부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게 그 윤광호 씨가 4등이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그래서 2등, 3등이 다 여자여서 제껴지고 4등이
부회장으로 당선이 된 거야. 근데 윤광호 씨가 그게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이다 라면서 그 자리를 반납하고 와. 근데 그게 좋은 마무리를 했지만 일단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엉엉 울면서 이거를 포기를 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우리 애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올곧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앞으로 얘가 가는 길에는 더 많은 믿음과 지지가 필요하겠다고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문장이 있어. 근데 나는 이 문장에서 아 이래서 광호 씨가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이게 그냥 실존하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다. 그래서 나 이제 나는 나의 이런 거 결론이야. 일부러 안 찾아본다. 그래서 나도 너무 궁금한데 별로 머리, 의미 나는 이제 없어, 난 실제로 이 윤광호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믿기로 했어. 근데 나도 다시 가족들을 만나는 내용인데 사촌 누나는 이제 두 아이 엄마가 되었어. 대가족이고 그 중에 얘만 공부를 잘해. 서울로 대학을 와. 그래서 얘가 뭐 우천 조카들 과외도 시켜주고 그런 관계였던 거. 그다음에 그 누나들이 애 키우면서 힘들어하면서 애들끼리 싸운다는 이야기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이제 누나 친구 중에 봤던 좀 보이시하는 어떤 누나, 자기가 기억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 얘한테 이제 뭔가 남은 어떤 그 장면적인 것들. 애들 다 키우니까 이혼한 어떤 이제 삼촌 부부 얘기 같은 거 나오는데, 그때 얘가 했던 표현이, 물론 나는 끝내 이혼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 더 잘하는 게 훨씬 더 불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 그냥 난 이혼해서 이혼 과정이어서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어떤 그 가족들의 얘기 들으면서, 근데 그 질이 멸렬하게 계속 지지고 이혼 이런 거 사는 것도 그거 나름대로 존나 불행함이라고 얘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이게 대가족인가 싶기도 해. 그냥 각자의 양태들이 있고, 근데 저만의 이유로 불행해. 행복한 가정은 다 모습이 비슷하지만 불행한 그러니까, 가족은 다 정하다의 이유로. 제 집안에서 약간 하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나 그런 지 좀 돼갖고. 어디가 문제길래 왜 사람도 안 만나고 결혼 생각도 없고 까무러친다니까 내가 입만 열면. 내가 엄마한테 저번에 나 35살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이랬는데 엄마가 완전 진짜 뒤집어졌어. 뭐라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걸 계획할 수가 있어, 그 일을? 뭔가. 은미 누나의 둘째 아들을 에서 이제 나는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느 정도? 그치. 그래서 얘한테는 그런 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얘가 어렸을 때 보고 그 누나. 근데 약간 보이셨던 누나. 뭔가 얘한테는 사실 그렇게까지 얘를 굽어보고 돌봐주는 그 정도의 좋은 어른은 없었는데 그걸 이 애한테는 조금 자기가 될 수 있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애가 진짜 특이한 남자애인데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되게 정치적으로 올바라. 맞아. 되게 똑똑해. 어떻게 이러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 아니 보통 사람인 척 노력한 날에는 어김없이 거대한 뭔가가 날 물속에 처박아 놓고는 네 자리는 거기라고, 너는 평생 거기서 쥐죽은 듯이 땅 위의 사람들을 쳐다만 보라고 강제하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는데, 그럴 때 나는 고장났고 고로 폐기 처분되어 마땅하다는 결론까지 도달하는 건 아주 금방이었다. 근데 얘 인스타를 들여다본 우리의 조카만 얘를 지금 눈치챘어. 맞아. 알아보는 이게 이 후반부의 한줄기 빛인데. 왜냐면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나를 흉내내고 있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으니까. 얘는 순간 고민했어. 근데 동선 오늘 진짜 말도 안 된다. 대구 당일치기 이게 말이 되는 일정인가? 자고 가야 되나? 돌아갈 이유라도 사실 그렇다고 서울에 만나는 이유가 없고 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니까. 근데 여기에 더 있기도 사실 싫고 이 복잡한. 근데 얘가 거기서 이 조카 하나 처음 만나고 나서 잠깐 만남으로 인해서 기차 밀까 같은 고민을 너무 이 마음을 알겠어. 순간 누가 재밌다? 이러면 나 버스 늦추거든. 그러니까. 야 오늘 재밌네. 야 늦춰야겠다. 표 맞아. 늦게 바꿔야겠다. 떠들다 가야지 하는 그 마음. 근데 이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지금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놓고 제가 밥은 편하게 먹자는 주의여서요. 그래서 얘가 그래 이래놓고 속으로
얘는 16인데 이게 되는구나 싶어서 중심도 기준도 모두 자기한테 들 수 있구나 싶어서 좀 신기하면서도 기꺼운 질투심 같은 게 일었다. 왜냐면 자기는 그 나이 때 절대 못했을 거거든. 자기 근데 그냥 따랐거든. 그 기꺼운 질투심 이후에 그건 신경 말단이 툭툭 살아나는 느낌이기도 했고 그제야 내가 서 있는 곳이 물속이 아니라 땅 위라는 걸 자각한 것처럼 숨이 확 트이는 느낌이기도 했다. 경진이 그러고 이제 이렇게 카톡 서울 가면 진짜로 연락할지도 몰라요. 씹지 마세요. 느낌표. 아 근데 경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런 말을 또 실제로 눈앞에서 하면 하지 못하고 문자로 이렇게 보내잖아. 그니까 완전 너무 귀여워. 어. 도도한 이별을 하고 맞아. 그니까 애틋한 문자를 보내? 근데 어떤 얘가 엄청 내적인 친밀감이 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얘도 사실 DM 되게 하고 더, 싶었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냥 이게 사실 애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냥 우리 엄마의 좀 어렸을 때 친했던 사촌 동생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대도 되나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내 주변엔 다 구린 어른들밖에 없는데 요즘 이 사람은 좀 내가 궁금하다. 이 어른은 이런 사람인 거지. 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화자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조합이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근데 이전까지는 이제 가족 블랙 코미디 같은 거여가지고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런 지점이었다면 그래서 어떡하냐 답 없다 진짜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서는 뭔가 온화하게 따뜻하게 끝난단 말이야. 이거는 이 우주가 얘한테 준 반전 같은 게 이 진창에서 너만 제대로 클 줄 알았냐? 아 또 있다. 그러니까 연꽃 피더라는 거야? 너만 연꽃인 줄 알았지. 계속 하나씩 필 거다. 계속. 드물게. 어. 엄청 존나 드물긴 하겠지만 너도 여기서 피어났잖니? 너 이후에 또 있을 거다. 또 있을 거고 그 이후에도. 그런 존재. 경진이라서 어떻게 보면 얘가 한데 지금 얻어맞은 거야. 약간 그러니까 대구에 아무런 기대가 없었는데 이걸 겪음으로써 본인도 이제 조금 난 주인공도 한 게 약간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해. 얘가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구나. 어느 순간 이 KTX 왕복이 같이 있어져 버린. 아 이거 그 10만 원이 아 이걸 내가 와야 돼? 코로나를 시간과 넘어서 시간. 지금 이걸 와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거를 싹 씻겨주는 9월은 멀어진 사람을 보는 기도. 그거는 일기를 공유하는 아. 사이인가요? 물과 흙. 물의 수금 과의 관계 물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얘가 약간의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후회? 물을 앓고 있지만 흙이랑 잘 지내고 있어. 약간 이런 관계? 하지만 요즘 나는 흙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흙이 나로부터 비롯된 갖은 감정적 악취를 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써 멀리 애둘러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흙은 대체로 그런 사람이니 내게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생각. 참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다. 이 문장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야. 서로를 견뎌주는 어떤 친구 사이 견뎌내는 좋아하는데 나만 지수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관심사가 그거예요. 요즘 실- 관심사가 이거여가지고 서로 참아주는 사이? 아, 서로의 어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 저 사람 너무 피곤하다. 왜 저 사람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계속 뭔가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 사이에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저 사람도 나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어느 정도는 나를 견뎌내고 참아내는 면이 있겠구나 라는 게 요즘 내 인생의 화두여가지고 나만 그래서 참고 나갔다. 이 문장이 엄청 와닿더라고. 알 것 같은 마음과 대부분의 끝? 장례식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되게 이거 되게 재밌어. 영상으로 만들기 좋다고 음. 생각했다. 이거 완전 재밌어. 맞아. 이거 나름의 평권 산다. 내가 완전 제작자면. 재밌는 이야기. 어떤 의미로 앞에까지는 엄청 리얼리티였으면 여기선 약간의 판타지적 요소가 있어. 그래서 재밌나 봐.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내가 그래서 재밌다 말한 게 그 지점이야. 그 아저씨도 불륜이었고 이 엄마도 불륜이었고. 얘 아빠 죽은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이 아빠는 죽었나? 얘 아빠 뭔가- 죽어서 엄마는 혼자 와서 그치 얘 키운 그치 그치. 거잖아. 그 그 상황에서. 아저씨는 결혼을 한 상태였어. 근데 그 아, 맞다. 아저씨도 아, 그 맞다, 와이프가 바람을 펴서 사실상 맞바람. 가족이 깨진 상태여서 얘 계속 흐린 눈하고 사실 방치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맞아. 자기 연인을 뭔가 알면서도
굳이 이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도 엄마랑 아저씨도 그랬어. 죽고 못 살게 사랑해서 절절하게 전화하고 나 니네 엄마 아니면 안 된다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이혼하고 나서 홀가분해졌는데 갑자기 둘의 사랑이 그냥 그렇게 또 마냥 계속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엄마 이미 알아버린 거잖아. 안 된다는 사람 죽고 못 살게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갸륵해. 근데 이마저 이거 드러내보니까 갑자기 그래 만나라 싫어 만나봐 그 현실 다 그랬으니까 해봐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엥? 이제 아무런 재미없는데요? obstacle이 없네.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절절할 장벽이 수가 없네? 없는 거야. 절절하지 않으면 이제 사랑도 아니니까. 엄마 말이 지금 이거잖아. 시시하고 재미 없어진 것 같다고. 맞아. 극도의 자극 추구형 인간이라고 생각해. 신기한 건 그 아저씨가 결국 엄마랑 이런 불같은 사랑 했다가 그 불같은 사랑 싣고 나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지점이 근데 그 사람도 바람났었다고 현실적이야. 하잖아. 어. 근데 둘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잠깐 그 사람들도 잠깐 우리 자극하고 오니까 이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건가?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결혼 생활이다. 이게 결혼이네. 근데 나 이런 경우 은근 많이 봤어. 내 주변 사람들 막 결혼이 아니더라도 받아주는 거? 한 명이 오래 사귀다가 각자 애인 따로 이제 헤어지고 각자 애인 잘 사귀다가 맞아. 갑자기 또 얘네 둘이 만나는 거야. 맞아요. 되게 많아. 다른 사람 만나보니 너만한 사람 없더라. 이걸 다시 뭐 깨닫는 건지 뭔지 몰라. 내가 23 무렵 다시 만난 엄마한테 커밍아웃부터 한 게 일종의 복수였다는 걸 알면서도 라는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 엄마가 나를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그냥 세간에서 말하는 그래 나는 너가 동성애자도 널 사랑해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둘 받아들인 사이의 거다. 그 복잡한 역사에서 음. 어떤 엄마가 카드 하나 내준 맞아, 그런 맞아. 느낌. 나는 내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미 본 것들을 못 본 척하거나 알게 된 것들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걸 체득한 지 오래였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문장이다. 와 근데 이게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한테 이 관계가 되게 많이 쌓아올린 성인 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해야 할 질문들을 삼키게 되고 맞아. 영원한 거 같은 거 없는 건가? 근데 내가 이거 이해했다가는 진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끝내 부정하다가 그 아저씨의 죽음이라는 게 약간 이거 결국은 진짜 최종적인 하나의 소멸 같은 느낌이었거든.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냥 굳이 해야 한다면 이건 지금 얼굴을 보고 해야 하는 얘기였으니까 그가 뭔가를 가늠하려는 것처럼 숨죽이는 사이 나는 적립식 펀드 광고와 신용대출 광고가 반복 재생되고 있는 ATM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자리한 디지털 시계가 어느덧 하루 끝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와줄 수 있어? 와주면 안 돼? 너무 늦었잖아. 뭔데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무슨 일은 사실 너한테 있었잖아 라고 지금 그걸 내가 말씀드려야 되냐?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그냥 좀 와주면 안 돼? 야, 너 오늘 엄마 만난 게 갖고 맞아? 이 엄마 너무 뭔가 사실 얘한테는 상처였지만 나 읽는데 이 사람 잘 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을까 생각. 되게 당차고 엄마 캐릭터가 어떤 이 소설의 화창한 날씨 같은 부분이야. 맞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 엄마 엄청 예뻤을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상상이 뭔가 안 돼. 그냥 엄청 예쁜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 이미지가. 그게 있어. 뭔가 이 사람이 너무 당차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엄마 소설이긴 한데. 그 시절 동네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다리를 놓아주는 노파들이 있었고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그들의 도움으로 짝을 만났기에 엄마 역시 그들의 소원에 자신의 인생을 속절없이 내맡겼다.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냈던 엄마는 갑작스러운 가난이 몰고 온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기세였고 일단 남자의 집이 잘 산다고 하니 장애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다. 그런데
문제는 뜨뜨뜨뜨 해서 결정적으로 그 남자는 엄마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빠에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오랜 연인이 있었는데 같은 농인이라는 이유로 할머니의 반대가 극심해 끝내 헤어졌다고 한다. 평도 좋았어. 솔직하지 못할 바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 어떤 거짓말은 예외 없이 나를 훼손한다는 걸 나는 모르지 않았다. 근데 이게 좀 전형적인 K 가족 엔딩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해야 하는 말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은 그냥 같이 보름달 보면서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우리 아들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밝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모든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의 어떤 명절의 엔딩, 모든 친구들의 가족과의 식사의 엔딩. 그냥 결국은 그냥 다 안고 간다. 우리가 뭐 마음 터놓고 뭐 내밀한 대화를 하는 거 그런 거 없어. 근데 그래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 그게 다다. 그게 전부다. 연락이 온 거야. 나 네 에세이집 읽었어. 그래서 얘가 자꾸 사실 약속 지연했어.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친구 읽고 싶지 않아서. 근데 K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야 그 에세이에서 나왔던 네 애인 그 형이냐? 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물어. 근데 마침 틀렸어. 아닌데 그 형 아닌데? 근데 K는 당연히 내가 남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그게 친구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거지. K는 아무렇지 않게 뭐야 애명 아니야? 하고 얘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그럼 그러니까. 누구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얘가 이 너무 사- 당연하게 굴어서 이 사람은 지금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는 그냥 그때 그 만난 거 사람아. 아니야? 아너그 사람 만난 거 아니었어? 그래? 하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이 친구가 야너 말을 못 잊어. 지금 어. 그 묘사가 나오잖아. 너 진짜 어. 진짜 뭐? 뭐? 고마워. 너무 당연하게 인정해줘서 흔들림 없이. 진짜 너무 멋있는 사람.